자, 문학부터 한번 가보자. 자, 얘들 평가원적인 거는 취하고 평가원적이지 않은 건 배트라고 했습니다. 취, 뱃. 자, 내 문학. 일단 2세트. 현대시 수필. 아유, 다시 열어봐도. 자, 얘들 일단 문제 18번부터 22번까지 있잖아요. 이게 올해 등급 컷을 만든 얘가 원흉이야. 알지? 일단 가장 어려웠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 그래서 쌤, 평가원적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게. 틀려도 되는 문제 있어요. 얘들 이거는 평가원 할아버지가 와서 틀려도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다. 몇 번? 19번. 19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억까 쩌네 약간 요런 거야. 약간. 그러니까 19번은 근데 잘 들어야 돼. 19번 X치고 막 패스하고 이러면 안 된다. 19번은 자, 평가원은 이렇게 내지는 않지만 이 요소는 내요. 그래서 19번 분석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18번, 뭐 20번, 21번, 22번 특히 몇 번? 22번, 21번.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얘들 21번, 22번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자, 일단 우리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좀 더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가원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흐름. 문제가 있잖아, 문제. 얘들 이 문제 많이 봐, 안 봐? 얘 나오죠, 당연히. 표현법 나오지. 뒤에 의미효가 먼저 제친다 나오지. 19번 A에서 B 연결. 요거 약간 짜치지만 뭐 문제 유형은 문제 없죠. 20번 기역과 니은 일단 적절. 요게 핵심인 거야. 적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기역과 니은이 뭔지 생각하고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핵심 맞아요. 니은 해석이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할만합니다. 유형 맞아요. 21번 얘가 이제 또 문제거든. 일단 이 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자, 한번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 이 보기. 일단은 이 세트는 시작부터 약간 삐끗했던 세트가 맞아. 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보기 평가원적이야?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우리가 까도 알아야 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일단 보기. 보기라는 게 종류가 몇 개? 2개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자, 일단 보기. 현대시의 보기야, 현대시. 현대소설, 뭐 고전시, 고전소설, 문학의 보기입니다. 종류는 늘 2가지예요. 첫째, 힌트가 되는 보기가 있어. 그지? 알지? 현대시 중에 이렇게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에요를 다 잡아주는 보기 있잖아. 그런 게 힌트예요. 그러면 잡아주는 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때? 시 해석이 월등히 수월해집니다. 얘 지금 일단 힌트야 아니야? 힌트가 아니지?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우리가 왜 어려웠는지는 좀 알고 비판하자고. 자, 일단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힌트가 아니었어요. 그럼 2번째가 뭔데? 2번째는 기준을 잡아주는 보기야. 일단 기준. 힌트가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보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봐. 현대시는 평가원이 힌트 주니 기준 주니 보기에서. 대답을 해. 우리가 평가원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힌트 주니 기준 주니. 보통 힌트 줘요. 그래서 이 세트가 시작부터 좀 어려웠던 겁니다. 보통 힌트 주거든.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가지문을 좀 봐보면 가지문에 힌트를 준다는 건 이제 보통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이 작품은 님과 이별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서해라는 공간을 그리움의 정서와 연결하여 뭐 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딱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고. 서해에 가보지 않습니다. 서해가 뭐라고요? 님과의 그리움이 연결된 공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서해 왜 안 갔을까?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안 간 거야. 그럼 이 부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곳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 나 못 가봤으니까 유추하는 것뿐이야. 이렇겠지. 다른 바다랑 비슷하겠지. 하지만 나는 가보지 않은 것을 남겨둬야 돼. 왜냐면 다 가면 당신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차마 내가 당신 없을까 봐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 서해입니다. 서해. 늘 내 안에 있어요. 뭡니까? 난 늘 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요. 이렇게 읽혔다면 훨씬 쉽다고요. 서해라는 게. 근데 이 세트는 이렇게 읽으라고 알려주질 않았어 지금. 어떻게 알려줬냐? 기준을 줍니다. 그지? 자, 그리고 일단 나작품은 사실 생각해봐. 나작품은 어떤 내용이니 이게? 나작품. 자, 이만한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는 여인이 뭐 하는 거야? 나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화자가 쳐다보고 있는 거 이렇게. 뭐하지? 이게 쳐다보고 있는 작품이야 지금 나가. 그 내용 말고 없잖아요.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나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막 대굴대굴 굴러갈 때 우리가 같이 정신도 막 대굴대굴 굴러가긴 하지만
나 작품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기준이 있잖아.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두 번째 기준이란 얘기는 보기가 기준을 잡아준다? 축을 잡아주는 거야, 축. 이걸 보세요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준을 잡아주는 기출이 보기에 나와 안 나와? 현대시는 힌트가 많이 나온다. 그럼 고전시가는? 고전시가. 힌트야, 기준 쪽이야? 힌트 쪽이에요. 그래서 고전시가 해석이 좀 더 수월한 거야. 거기다 고전시가는 클리셰가 또 있잖아. 비슷하잖아요. 현대소설은 어때? 이거 많이 주는 게 뭐야? 얘가 현대소설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이 각 잡고 내잖아? 가장 어려운 세트가 현대소설 해석이야. 보기 때문이거든. 보기가 기준을 줘버리거든. 힌트를 주면은, 얘들 고전소설은 보통 힌트를 줘. 그러면 서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를 가지고 들어가잖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전체를 내가 알고 들어가잖아. 그게 다르잖아.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 다르지.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요 기준을 준다는 얘기는 이대로 읽으세요야. 21번에 2번 고른 사람들이 있다? 2번. 자, 여느 바다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공통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다니까? 그럼 대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비란 바다는 얘기는 지금 보기대로 아예 안 갔다는 뜻이야.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틀리잖아. 21번에 2번 고르고는 21번 틀리잖아요? 그러면 육형도 틀리게 돼 있어. 기준대로 가는 게 지금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고를 우리한테 지금 잡아주는 포인트야, 이게. 22번은 일단 수필이다. 자, 일단 수필은, 자, 우리가 지금 수필 이제 해석법이 아직 안 잡혀 있어서 그럴 텐데요. 일단 이 수필이 지금 뭐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냐면, 이사수능에 이즘을 노남이란 수필이 있다. 이제 뭐 대다수 기출에서 무조건 풀어보게 됩니다. 풀어본 사람은 알고 있을 거고요. 아직 안 풀어봤다면 이거 이후에 한번 풀어보시면 이게 더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즘을 노남. 일단 이 수필은 끝나자마자, 이사수는 끝나자마자 커뮤니티가 들썩였어. 막 이즘을 노남? 여기 보면 있는다, 있지 않는다, 있는다, 있지 않는다, 있는다, 있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이게 훨씬 어려워, 오늘 우리가 본 거보다. 이유가 있어. 수필 해석법은 크게 두 가지거든. 그럼 우리가 수필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어야지, 그냥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지, 수필 절대 읽지 못해요. 잘 읽는 건 불가능해. 수필은 두 가지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면 안 돼. 첫째, 무조건 이걸 다 읽고 나면 머리에 뭐가 남아야 돼? 한 줄이 남아야 돼요, 수필은. 필자의 생각, 요거 딱 한 줄 남기는 거야. 그 한 줄이 남았니 안 남았니? 그게 안 남았다면 지금 얘는 뭐 교육청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수필 읽으면서 내가 요거 한 줄 찾는 게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수필은 틀려. 일단 최근에 우리 이사수능 때 2, 4학년도 6평, 9평 수능 이때 다 불문학의 시대였거든. 이때가. 그때 불문학을 만들어준 그 핵심이 누구야? 다 수필이야. 수필 다 어때요? 다 비연계야. 수필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너무 훌륭한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요. 필자의 생각 딱 한 줄. 22번에 4번 안 골랐잖아. 일단 4번이 얘가 핵심인데요. 얘가 뭡니까? 이게 필자의 생각 한 줄인 거야. 그러면 22번에 내가 4번에 안 골랐어. 너무 헷갈려. 필자의 생각이 안 잡혀서 그래. 그거 잡는 게 제 목적입니다. 걔는 어때요? 걔 평가원 적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수필하는데 이걸 안 하면 쓰나? 대비입니다. 일단 대비가요. 아마 지금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되게 이분법적이야. 수필은. 그러니까 독서도 사실은 우리가 구분 분류 많이 나오지만 독서는 비교가 안 돼. 수필은 완전 이분법적입니다. 근데 이즘을 논하면 이걸 잘 봐봐. 있는다, 있지 않는다, 있는다, 있지 않는다, 있는다, 있지 않는다, 있는다, 있지 않는다. 이게 몇 개 나와? 20몇 개 나와. 그거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래서요. 요 대비 이거 구분하면서 읽어나가는 거 기본인데 수필의 기본인데 심지어 보기가 뭔데? 봐봐. 보기의 축과 겹치잖아 지금 수필이. 이런 게 다 동시에 붙어줘야 된단 말이야. 실전에서는. 자, 일단 정리하면 일단 보기 자체가 난도가 높았던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원이 앞으로 이렇게 기준 안 주냐? 줄 수도 있지. 그동안 현대시에서 주로 이쪽을 줬다는 얘기고 얘도 가능하죠. 왜냐면 보기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이것도 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 기준부터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뭔데? 하라는 걸 여기서 잡고 가야 해석이 된다는 뜻이야. 그거 한번 잡아보자 지금부터. 얘들 그럼 봐봐. 뭐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거.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로 끌어온대요. 자, 그럼 첫 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자, 공간이라는 여기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비가시적인 세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야. 그 세계를 여기로 끌어올 수 있대.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첫 줄이 늘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씩이라. 그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간이야. 그럼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바깥쪽을 여기에 끌어오는 게 이게 바로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공간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이 바깥 공간 여기에 끌어와서 이게 상상이거든. 그럼 일단 다음 문장을 보면 중요 정보를 어차피 끌고 가잖아. 그게 바로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입니다. 얘네가 뭐예요? 공간인 거야. 그러면 이러한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자, 얘들 그럼 상상의 공간, 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끌어와서 그게 바로 상상이라니까? 그럼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뭐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공간에 집중해. 이 공간은 다 알려줬어. 지금 세 가지야. 서해, 빌딩 사무실, 원림. 여기에 뭐가 붙어? 상상이 붙을 거야. 이 상상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갖다 끌어온 거야. 그리고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 간의 대비까지 보여줄 거야. 얘들 그럼 공간이 여러 개 나오겠다? 이 공간들 간의 대비를 봐야 되겠다? 대비 나오겠다? 요거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가 읽을 때, 나 읽을 때, 다 읽을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를 읽을 때 딱 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아직 서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안 갔구나. 당신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명확하잖아. 빨리 정리해봐.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공간 봐야 돼. 공간 서해야. 그 서해랑 뭘 연결해? 상상을 붙이라고, 상상을. 상상을 붙인 다음에 공간들을 대비하시라고요. 그걸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왜냐? 거기에 시를 해석하는 것도 붙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현대시 수업은 아니지만 시 해석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잖아.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그게 해석입니다. 서해 안 가봤어요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대상은 서해야, 서해. 라는 공간이야. 그럼 화자가 이 서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고. 이게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기반으로. 자, 특히 태도는 이쪽에 많이 나오잖아. 이쪽 종결어미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서해를 중심으로 상상 붙이고 공간 대비하면서 서해 안 가봤어. 화자는 서해를 당신이 계실지도 모르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야. 그곳 바다, 얘들 그곳 바다 어디겠습니까? 서해예요.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공간은 서해니까. 봐봐. 그럼 서해에 당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서해 당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상상을 붙인 겁니다.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비슷하겠죠. 나 안 가봤으니까 유추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둬야 돼. 거기가 어디야? 서해야, 서해. 그래서 계속 서해에 당신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가본 거야 라는 상상을 붙이고 있는 거야. 내가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 어딥니까? 서해예요. 서해는 마음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자, 그럼 지금 공간, 서해, 붙은 상상, 님이 계실 수도 있는 곳. 그럼 공간의 대비는 뭐야? 여기 지금 공간이 뭐밖에 없어? 서해랑 나머지 여타 바다 아닙니까? 나머지 여느 바다지. 그럼 이 둘의 대비 뭡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곳, 가본 곳. 당신이 없었던 곳, 당신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라는 대비인 거야. 이렇게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은 2번은 당연히 공통적이기도 하고 당연히 대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봤다는 얘기는 가를 읽고 머리에 이게 대비구나. 이게 없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의도대로 읽은 게 아니잖아. 기준대로 본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가작품을 내가 장악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읽었을 뿐이니까. 머리에 중요 정보가 남았다고 확신이 없단 말이지. 인정? 그래서요. 기준을 줬을 때는 기준을 끝까지 끌고 가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거야. 나도 가보자. 그럼 나도 똑같아. 첫째, 공간 봐야 돼. 이 공간에 상상이 붙었습니다. 상상이요. 그 상상은 비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상상이야. 그리고 나서 공간의 대비까지 가는 거야. 자,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막 대굴대굴 굴러나온 커다란 웃음을 막 지으면서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어. 잠깐만. 여기 지금 공간이 어디지? 사무실이야. 그러면 이 서류 뭉치 상상입니까? 아닙니까? 상상 아니지. 눈으로 보이는 건 요거였겠지. 가시적이지. 비가시적인 게 상상이잖아. 그럼 여긴 지금 뭐야? 사무실 공간이야. 그럼 실제로는 그녀가 서류 뭉치 이렇게 나르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싹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녀가 날르면서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이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여기가 공간이죠. 여기. 저 푸르고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럼 잠깐만. 얘들 그러면 화자는 여기 웃으면서 가는 이 여인의 이 그녀에 대한 인식이 어때?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막 하하하하하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겠죠. 굉장히 긍정적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적어도 그 긍정적 인식이라는 걸 깔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화자가. 자, 고층 빌딩 사무실 여기가 공간이고요. 이걸 보면서 상상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상상을? 그 많은 사과들을 하늘과 물과 바람을 다 뭐 이게 다 상상인 거야, 지금. 자, 무거워서 떨어진 그 웃음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사과를 나르던 그 발걸음을, 공기를, 햇빛을, 향기를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맥락이? 다 뭐야? 다 상상하고 있는 거야. 뭘? 대자연을 상상하는 중이야. 그리고 여기는 사무실이지만 여기에 붙어있는 상상력은 사과, 뭐 어떤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거지.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이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여기가 흙이라는 것을, 풀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뭐예요? 다 상상인 거야. 상상이 쫙 문학적 붙은 거예요, 지금. 자, 난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석꾼의 웃음을. 지금 엿보고 있잖아. 하지만 상상이 붙은 거잖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저절로 이거 흘러나온 웃음을. 잠깐만, 일단 18번 답은 보고 갈까? 18번에 정답 몇 번? 1번이요. 자, 1번은 가와 다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뭐? 사과. 자, 특정 계절.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과가 왜 계절이지? 자, 일단 봐봐. 사과? 애매할 수 있어. 왜냐? 요새 마트 가면 사과 다 있지. 비닐하우스 이렇게 사과 다 있잖아. 근데 외로운 추수꾼이잖아요. 사과를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수라는 게 뭔데? 언제 하는 거야? 가을이잖아. 추가 가을 추자인데. 그러니까 계절은 가을을 충분히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능하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요. 자, 요거 그래서 사과가 계절인가? 쌤이 마트 가서 한번 1인 시위 한번 할까? 사과는 가을에만, 딸기는 겨울에만. 솔직히 쌤도 어제 딸기 사 먹었거든.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계절감은 그리고 되게 중요해. 자주 묻는단 말이지. 기억합시다. 자, 나머지 뭐 친밀감, 뭐 예찬 이런 것들 다 일단 의미 효과를 먼저 날리는 게 먼저다. 순서상. 그리고 일단 19번도 바로 가보자. 19번. 비를 봅시다. 자, 일단 비에 이런 부분이다. 외로운 추석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흘러나온 웃음인 거야. 그러면 자 19번의 정답 선지 3번 가자. 일단 3번 보세요. 자,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맞지? 사과처럼 대굴대굴대굴 굴러 나오는 웃음이야. 대응되는 거 맞아요. B로 가면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연된다. 아마도 19번 틀린 사람들은 뭐 대다수인데 19번 틀린 사람들은 답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3번은. 그러니까 사실은 3번에서 이게 답이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짜칩니다. 솔직히 말할게. 선택지 억까! 바로 얘야. 이런 애들인 거야. 자, 이 3번. 자, 그럼 어디가 아마 지금도 헷갈릴 수 있거든? 자, 왜냐? B를 다시 보세요. B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저절로 익었어. 이거랑 자, 선택지 3번을 보면 오랜 세월 거쳐야 익을 수가 있어. 차이가 느껴지니? 자, 일단 이렇게 적어보자. B 옆에 이렇게 적을게요. 자,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저절로 이거 흘러나왔네? 이거는 뭐예요? 상태야, 그냥. 상태. 그냥 여기 있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야, 시간 지나고. 근데 지금 19번에 3번은 뭐라 써 있는 거야? 오랜 세월을 거쳐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뭡니까? 얘는 상태가 아니죠. 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얘들아, 이거 중요해. 뭐가? 물론 이렇게는 절대 내지 않아. 너무 짜치잖아. 이렇게 내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 낸다고. 조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거 모르면 안 돼. 문학에서 선택지 함정 1순위가 뭐예요? 조건과 결과야. 좀 더 직관적 말로 인과예요. 인과관계. 이래야 이렇게 된다는 인과관계. 이게 독서로 따지면 면경우 때시 따라서록만 윤호아람생 그거야. 그게 출제부터 1순위라고. 그러니까 얘는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쌤이 분명히 3월화평 총평에서 뭐라고 했었어? 지금 이 세트가 다 중요하다.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이걸 가져가야 돼.
아, 얘 너무 짜치는 게 맞아.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고르지 않아도 된다고. 틀려도 된다고요. 알다시피 두 세트인가도 다 날려도 1등급 나온다고. 괜찮다고. 이걸 맞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다음번에 평가원에서도 아, 내가 선택지는 적어도 조건은 진짜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기서 내가 평소에 비비고 뭉개던 문제가 다 튀어나온다니까? 이렇게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그 디테일한 거 하나까지 물어볼 땐 그리고 난도가 이렇게 높을 때는 티가 팍팍 난다고. 조건을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이쪽은 이렇게 돼야지만 나온다니까? 틀린 거야. 한쪽은 상태, 한쪽 조건입니다. 조건만 남기세요. 19번, 3번. 자, 얘들 그러면 다로 가볼까, 이제? 자, 이제 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다는 수필이잖아. 얘들 수필의 핵심은 두 가지를 보는 거야, 두 가지를. 그리고 자, 이 세트는 지금 첫째 뭐 보라고 했어? 기준 생각해야지. 공간 봐야 돼. 둘째, 상상이 붙었어. 셋째, 대비까지 봐야 돼. 근데 얘들 가와 다는 또 대비도 명확하다. 왜냐면 가는 내가 가본 곳, 안 가본 곳, 그녀가 없었던 곳, 있을 수도 있는 곳, 대비가 확실해. 그래서 21번, 2번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물론 대비가 있어요. 여긴 사무실, 그리고 이쪽은 완벽한 자연의 공간. 그리고 얘들 김기택 시인 아니니? 김기택 시인 쌤이 본 보면서 뭐라고 했어? 김기택 시인은 일단 20 수능 새, 16 수능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다 뭐예요? 주로 비만 고양이. 주로 뭐예요? 바퀴벌레, 뭐 송충이, 또 호랑이. 다 주로 이 동물을 소재로 한. 그러니까 동식물, 생명력을 소재로 한 작품이고 이것과 대비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을 쓴 작품들이 70%예요. 김기택 시인 작품들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동식물 나오면 보통 이래. 근데 이 작품은 약간 예외적으로 이 둘이 부딪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얘를 까고 얘를 긍정한다기보다는 어떤 작품인 거야? 여기서 얘를 상상한 작품인 거죠, 이렇게. 여기서 얘를 상상한 작품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는 완전히 둘이 완벽하게 다르다? 조금 끼워 맞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랑 다에 비해서. 근데 다는 어때? 다는 또 안 그러잖아. 일단 다는 어때? 공간 집중해야지. 원림 봐야지. 일단 원림. 그리고 읽으면서 자, 그럼 원림이랑 공간이 가장 중요할 거야. 얘와 관계된 필자의 생각 한 줄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대비 명확합니다. 이 작품의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 내 마음속의 원림, 이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내 마음속에 이 자연 공간의 원림을 설정했어. 이 공간. 근데 자, 이것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게 뭐야? 실제 원림이지, 실제 공간.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대비가 돼. 그래서 화자가 뭐라고 해? 내 마음속의 공간? 이게 좋아. 실제는 없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하잖아. 화자의 긍부정의 대비가 확실합니다. 그게 그리고 대다수 수필이 그래요. 그거 연습하는 거야, 여기다가. 자, 그럼 앞부분에 넓은 자연 공간인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했어. 마음속에. 자, 그리고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쭉 이 내용 오른쪽에 해설은 조금 부연해서 확인하고, 자, 봐봐. 시작부터 거의 긍부정 확실하다고요. 망상 갖는 거 아니 별로야. 방외의 마음을 두는 게 나아. 경영하느라 애쓰는 거 이거 힘들어. 붓끝에서 완성하는 게 차라리 나아. 대비가 확실하다고. 이분법이 확실하다고요. 자, 그래서 화자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나의 뜻인데 나는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어. 처음부터 존재하는 적이 없었던 까닭이다. 약간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자, 만들었지만 존재하지 않아? What the fuck? 그게 아니라 늘 있었던 거니까 그냥 이게 실제라면 있고 없고 확실하지만 마음에 있는 거니까 없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늘 내 마음에 있었던 거야. 자,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혹의 신세가 될 텐데 이런 게 왜 어렵냐면요. 지금 이 원림이란 단어가 내포되는 의미가 어때? 실제 원림도 있고 마음속의 원림도 있기 때문인 거야, 지금. 오히려 실제 원림은 오히려 혹인 거야, 이거에. 오히려 더 말해 못하겠냐? 혹이에요. 그리고요, 22번 있잖아. 지금 문제 뭐라 써 있어? 빨리 동그라미 쳐봐. 문제 뭐라 써 있니? 인물이라 써 있지. 요 얘기도 좀 해보자. 일단 수필에서 인물. 되게 중요한데 인물이 누구누구 있어, 수필 안에. 첫째, 일단 필자가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 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덕분에 이즈물 논란보다 좀 더 쉽다, 지금 이 세트가. 두 번째는 누구야?
신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필자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자주 등장합니다. EBS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 왜 등장시켰을까? 필자의 생각, 그 한 줄을 더 잘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 야, 네 생각 틀렸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이 사람이 야, 너는 그 생각 틀렸어 하는 그게 뭐야? 그게 필자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필자 생각 찾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요, 지금 이 세트 안에. 근데 그걸 알아야 활용을 하지. 대화는 완벽한 힌트야, 얘들아. 이 사람이 까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생각 자체를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생각이 붙어줘야 되는 거야. 막 내용이 막 흐트러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모인다고, 지금. 필자의 생각 하나로만 쫙 간다고, 이 글이. 그리고 그 얘기를 끝까지 반복한단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인물 또 누구? 그거 모르면 우리가 교육청 욕하면 안 돼. 잘 살려줬잖아, 덕분에. 누구예요? 뒤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인용이에요, 인용. 인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 마찬가지야. 쫙 읽다가 맹자가 말하기를 하면 뭐예요? 인용이잖아. 그 맹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잖아. 내 말 맞잖아, 임마.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인용한 사람의 말 한 줄을 보잖아. 필자 생각이야. 완벽한 힌트입니다. 이들이 다 모이면 이 하나의 생각을 공고하고 확실하게 우리한테 잡아줘요. 그러니까 실제 원림 중요하지 않아. 마음의 원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필자 주장인 거야. 그러니까 22번에 4번을 봐봐야 돼요. 4번. 4번에 자,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물론 자, 인용했을 때 오늘은 한쪽은 어때요? 필자의 생각과 다른 쪽. 한쪽은 필자가 인용한 쪽. 그지? 자, 이 사례를 봤을 때 실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틀린 거야. 실제를 대신해서 마음에 있는 게 좋다가 아니라 실제는 싫다니까. 마음이 좋다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공간의 대비를 보라고도 포기도 잡아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22번은 무조건 답이 4번밖에 안 된다. 얘는 필자의 생각 그 잡채를 물었어. 이게 평가원이지 뭐가 평가원이야. 수필 난도 높아요 지금. 근데 이 연습하셔야 돼. 그 연습하자. 6월 전까지 알았잖아 내가 수필 뭐 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또 쌤이 고전 3문 10일 만에 끝내기랑 요건 EBS에서 할 겁니다. EBS 올해 수필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거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다 같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말하잖아. 야, 너는 실제 원림 가진 적도 없는데 너 이름 붙여줬냐? 라고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실제가 없잖아, 임마. 너는 실제가 없는데, 야, 생각해봐라. 꿈에서 파초이프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은 사람, 이게 너야, 임마. 이렇게 말하면서 막 까는 거야, 나를. 악플러줘. 막 까는 거. 그러자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하였다. 솔직히 사죄라고 쓰고 친절한 척 매기고 있잖아. 아, 그렇지 않아. 마음은 아니다. 원림은 바뀌다. 대비야. 남은 밖을 구하겠지? 나는 안을 구해. 너는 원림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없다고 생각해. 너는 밖을 구하지? 나는 안을 구해. 라고 고급지게 지금 매기는 중이야. 자, 그러면서 그래, 너는 뭐 원림이 어디인지 모르는 게 당연할 거야. 내가 미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쪽의 내용을 쭉 보면 야, 오히려 이거는 주인과 손님 뒤집힌 거 아니냐. 야,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마음이 손님이 되고 원림이 주인이 되면 어떡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라고 하는 거야. 인용했고요. 자, 따라서 핵심은 뭐야? 그것만으로 충분히 즐겁다. 그게 뭔데? 그게 이미 필자의 생각 앞에서 다 나온 것들이란 말이야. 어찌 나의 논일미 뜻에 부족하겠는가? 어찌 이런 거 실제를 그래 겨르르 노는 저런 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거 마음이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요 세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보기 때문에 어려웠다. 하지만 보기의 기준대로 가는 거 그거 연습해라. 연습해라. 그래서 가를 읽을 때 공간 봐라. 상상 붙여라. 공간 대비 확인해라. 그게 핵심이다 지금. 19번 오케이. 조건만 기억해라. 자, 20번은 그래서 5번. 요거는 그래서 5번 다이렉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5번 어렵지 않아요. 풀어내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마트에서 1인 시위는 나중에 하자. 자, 다 넘겨보세요. 자, 요게 이제 현대시 세트였어요. 핵심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아무래도 구멍이 좀 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급하게 고전시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일단 근데 고전시가 딱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속도 좀 당겨줘야 돼. 시간 회수 좀 하셔야 됩니다. 번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고전 시간은 자, 우리가 문제를 먼저 훑어볼 때
23. 봐봐. 23하고 26번도 어때? 26번에 일단 보기를 좀 먼저 볼까? 만원사입니다. 잠시만요. 만원사요. 쌤이 고전시가 10일 만에 끝내기 3강이 유배시가 해서 내가 만원사를 쌤은 무조건 보여주거든? 왜냐면 만원사는 굉장히 이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야. 사대부가 아닌 사람의 유배가사로 대표적입니다. 일단 사대부가 아니라는 거. 사대부가 아니라는 건 물론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작품 읽잖아. 유배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럼 작품만 봐도 아 이건 사대부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 사실 와.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고전 시간은. 유배가사. 일단 유배가사 특징이 사대부가 창작한 것과 사대부가 아닌 평민 혹은 지금 안조환처럼 중인 이런 사람들 이 창작한 좀 낮은 관직의 사람들이 창작한 요 차이. 사대부가 아닌 사람과 사대부 작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유배가사, 비판가사 비슷합니다. 자, 일단 우리 최근에 간민가 수능에 나왔잖아. 간민가 누가 쓴 거야? 모르죠. 우부가 어리석은 남자에 대한 노래, 용부가 어리석은 여인들에 대한 노래, 간민가 다 뭐예요? 이것도 비판가사입니다. 그럼 이 비판가사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사대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대부가 아니라는 게 특징이 뭐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비판의 내용을 좀 먼저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예시 들면 딱이다. 자, 내 이름 걸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더 돌직구 던지겠니? 아니면 뭐 DC에서 이응이응으로 내가 말을 할 때 돌직구 던지겠니? 그 차이야. 일단 이응이응, 익명, 작자, 미상 뭐요? 돌직구 완전 날려요. 야 너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런 것 좀 하지 마 임마 하면서 다 써놔. 근데 얘들 내 이름 걸고 김잼마 하면서 이름 걸고 막 뭘 쓸 거야. 그럼 어때? 약간 돌려서 표현하지. 그래서 우리가 우회적이라 얘기합니다. 우회적이다. 이게 유배가사, 비판가사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특징을 왜 알아야 되냐? 그래서 만원사가 독해는 쉬운 거야. 왜냐? 만원사 돌직구거든 그냥. 어떤 돌직구인데? 유배가사 아니니? 유배가사의 내용들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 유배가사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알아 몰라.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만원사가 중요하지 않아. 만원사는 여러 번 나왔어 이미 기출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배가사 핵심이 뭔데? 유배 와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보통은 그래. 보통은 자 내가 잘못해서 유배 온 게 아니라 보통 밀려났잖아. 그러니까 보통 밀려난 사람들은 막 자기 반성하고 구구절절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오히려 약간 억울함을 호소해. 그리고 정적을 원망해. 하지만 운명이라도 받아들여. 다 그런 내용들인 거야. 운명론적 관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적 어떻게 할까? 돌려까기 하지. 정철인데 그냥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쓰겠어? 안 그러지. 구름이 달을 가리는구나 한단 말이야. 다 비유를 쓰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한다고요. 근데 이 작품은 아니에요. 만원사 안조환은 자 돌려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걸 좀 적어 놓을게. 이건 모든 평민가사의 공통사항이에요. 자 아주 일상적이고요. 구체적이고요. 사실적인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묘사합니다. 이게 사대부가 아닌 사람들의 작품의 특징이에요. 일상적, 구체적, 사실적인 유배 왔으니까 뭐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쫙 묘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아주 직관적이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여기서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갈래 딱 봤을 때 왕과 사는 남자 나온다고 했잖아 올해. 중요하다니까요. 열악한 생활에 적응해나가 딱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열악한 생활이야. 유배가사 열악한 생활이야. 여기서 반복적 제시합니다. 탐색과 반응이 계속 나와. 계속 나올 거야.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보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귀향살이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인 거야. 그럼 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것 같아? 다 요 얘기 아니겠니? 다? 그치? 아직 벗어난 얘기 없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이 나오겠네. 탐색하고 반응하면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쫙 밑바탕 깔고 들어간다고. 하나하나 번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자, 일단 그래서 요거 고전시가 유배뿐 아니라 기행가사, 강호시가 다 똑같잖아. 그 클리셰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행가사의 그 클리셰 패턴이라 불러보자. 기행가사 지문이 흘러가는 선택지 출제하는 요소
그거 반복된 요소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죠. 우리 이번 세트가. 문학 20분 컷? 40분 컷? 40분 컷? 자, 그래서 이 세트는 시간이 부족할 때 시간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이게 마지막 세트야. 3분 남았어. 뭐 어떻게 할 거야? 동량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그럼 정말 꿈처럼 시험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빠바바바바 핵심을 빠르게 보려면 일단 어디에 힘줘야 된다고요? 쌤이 반짝이는 거 잡아준다고 했지. 동량도 꿈이고 등짐도 이게 다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쌤이 지금 표시한 여기가 뭔지 알아? 자, 심지어 이거 극단이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극단을 말하는 겁니다. 끝에만 보면 등짐도 꿈이로다. 앞에서 비는가 자빠지니 어떡하지? 천심하고 끝에 간신히 와서 땀이 막 줄줄 나. 근데 막 나를 막 누가 비웃네? 동량하냐? 등짐지냐? 저녁밥 많이 먹어라? 나 먹기 싫은 거야. 얘들 뒤에 태도를 쫙 보면 잡혀 다. 중요한 건 앞에다 힘주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뒤에다 힘주셔야 돼. 뒤가 뭐니까? 태도니까. 여기서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태도. 자, 빌어먹기 매번 할까? 아, 다시 못하겠다 진짜. 아, 못 먹겠네. 이 짓은 내가 못하겠다. 신삼기나 할까? 꼬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 새끼 어떻게 꼬냐? 손가락이 부르트네. 녹고기 할까? 노를 꼬니까 이거 좀 분위기 괜찮네. 노를 꼬니까 갑자기 막 가을바람 막 소슬하면서 물과 하늘 한 빛이구나. 근심을 여기다 붙여보자 하면서 노를 꼬면서 그래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을 좀 약간의 어떤 위안 정도? 이미 나를 잊었을까? 봐봐요. 유배시가잖아. 유배시가 핵심 뭡니까? 연군이에요. 해배 소망입니다. 기본이에요. 사대부는 이거 있어 없어? 사대부 이거 아주 가득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사대부가 아니잖아요, 쌤. 사대부가 아니지만 이 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다 생각해 지금. 아니 안조환의 만원사를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써서 뿌렸으면 보고 있냐고 우리가. 그거 왜 써서 뿌렸겠니? 이거 전하려고 하는 거야. 님에게 내 소식을 전해서 나 좀 풀려나게 해줘. 나 많이 힘들다. 요거야. 그거 어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대부든 아니든 이거는 뭐예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적 들어가 있다고. 억울한 호소는 없다고요. 왜냐 안조환은 나랏돈 슈킹하고 막 임금 도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오히려 하는 사람이고 정적이 있겠냐고. 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누가 조한이를 라이벌이라고 막 이렇게 막 경계하고 막 안 그런다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앞부분은 반성이 있을 뿐이지 억울함 정적은 없어요. 근데 뒷부분에 연군과 해배 소망은 다 있다고. 유배가사의 특징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임이 설마 잊었으랴. 임은 누가? 임금인 거야. 유배 와 있으니까. 자, 모일 때가 있으니 비와 이슬 아니 올까. 지금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님이 잊었을까? 비와 이슬이 언젠간 내리겠지. 그러면 비와 이슬 뭐예요? A 들어갈 때 뭡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소망인 거야. 임금이 나한테 관심 딱 가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해배되네. 그런 소망인 거죠. 가슴 속에 불이 난다. 이거 어떻게 끌까? 오장에 막 불이 난다. 하늘 물 얻으면 끌 수도 있겠는데 아, 못 얻으니. 아, 딱 그럼 약간 차이가 있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늘 물이 있으면 좋아. 근데 얻을 수가 없어. 그 대상인 거 지금. 한마디 유배에서 풀려나고 싶어? 어려울 것 같아. 자, 이 서름 나 모르고 싶다. 통곡하고 죽으려 하고 한두 번도 아닌데 온갖 일 다 버리고 몇 번인지 아시는가? 이 고생 어이 할꼬. 얘도 봐. 일단 길어요. 기니까 머릿속 정리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뭐냐면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쫙 나열하는 겁니다. 이 고생 어이 할꼬. 아, 살인문의 개지진이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봐. 탐색하고 반응할 때 소망이 드러난다 했잖아.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저기서 걔가 누가 왔나? 나 풀어줄 사람 왔나? 반겨나가 가니까 아이씨 아니네. 문서 가진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아니네. 선이래. 몇 번이나 기다리는가? 온갖 증세 한꺼번에 나온다. 그죠? 탐색과 반응이야. 자, 심지어 아직도 안 끝났다. 얘들아, 요거 제목이 왜 만원사인 줄 알아? 만자를 써서 만원사예요. 아주 길단 뜻이에요. 자, 춥다. 나 병도 걸리고 나 술로 든 병이면 술 먹으면 되지. 임으로 든 병, 임 만나면 되지. 근데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으로 고치려고 한들. 얘들 중요한 건 이런 태도라고, 태도.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하여 고치려고 한들. 되겠냐? 하겠냐?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한들은 뭐예요? 맥락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26번에 5번 갑시다. 서름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그래서 아니라고요.
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되는 거고요. 뭘 봐라? 번역에 집중하지 말아라. 화자의 태도 정서를 봐라. 이런 표현이 월등히 중요한 겁니다. 23번은 그래도 봐봐. 23번에 5번이 답이잖아. 질문 던지고 답하고 질문 던지고 답하고. 이거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게 안 중요하면 어떡하냐. 탐색하고 반응하고 탐색하고 반응하고. 이게 복이었잖아. 그러면 딱 볼 때 탐색하고 반응하고 탐색하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26번의 보기가 잡아주는 게 결국 23번의 답이라는 거야. 얘들 그래서 보기가 뭡니까? 얘는 컨트롤 타워예요. 보기 제일 먼저 만들고요. 이 보기에 다 수렴되게 나머지 선지 다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꽉 잡혀 있어야 돼 진짜. 꽉. 얘들 24번은 상반된 행위일 리가 없잖아. 지금 다 뭐니까? 다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막 너무 힘든 일들만 가득한 거야. 상반되지 않았어요. 25번은 정답 3번 다이렉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이 세트는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공부를 할수록 고전 시간은 우리가 좀 더 현대보다 월등히 쉽게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겨울방학 막 지나고 해서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갈래별로 잡혀있지 않아. 우리 본범에서도 강호시가 크게만 봤습니다. 사대부의 특징 강호시가 크게 봤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이 고전 시간은 이제 갈래별로 좀 쪼개서 고전 시가의 흘러가는 패턴과 출제 요소를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는 열자마자 유배가산에 빠바바바 이렇게 읽어야지 빠바바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쌤이 말한 부분들은 만약에 처음 들었다면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수능 전까지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정보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커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조한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니? 안조한. 안도환이라 써있어. 지금 심지어 이거 되게 슬픈 얘기다 얘들아. 안도환. 왜 안도환인 줄 알아요? 이름 안조환입니다. 기록에 발견됐거든. 근데 물론 이 전에는 평가원의 완원사가 되게 여러 번 나왔어. 근데 이름이 그거 알아? 이름의 경우의 수가 안도환, 안조원, 안도원. 무슨 사람 이름의 경우의 수가 4가지야. 그만큼 확실하지가 않아. 왜냐? 높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대부가 아니니까 애매한 거야. 이름이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결정 났는데 지금 교육청 개무시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늘에 있는 조한이가 울지. 이거 만약에 쌤이었으면 김잼마를 지금 김댄맘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눈물 나지 쭉. 하지만 결국 조한이는 잘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만원설 쓴 다음에 궁에 싹 집어넣었어. 궁녀들 쫙 돌려보내고 다 우는 거야. 조한이 불쌍해. 베스트셀러가 됐어 진짜로. 근데 그 소식이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야. 왕이 그래서 가져와 봐라. 만원살 왕이 읽었어 직접. 조한이 불러와라. 조한이 바로 석방됩니다. 바로 해배됐어요. 그때 왕이 누구였게? 연산군 이러면 해배 안 됐겠지. 근데 정조대왕이었거든. 정조대왕 알지? 성 최고의 성군도 아닙니까? 정조대왕이 바로 그냥 조한이 풀어줘라. 그랬던 작품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 작품 핵심은 고전시가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자. 6평 전까지 완성합시다. 그게 중요해요. 고전시가 10일 만에 끝내기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넘기면 이제 현대 소설. 일단 요거는 자, 이거 뭐라고 했지 우리? 시간 회수 세트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 회수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쌤 저도 시간 땡기고 싶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특히 소설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지금. 마찬가지야. 문제가 머리에 없어서 그래 문제 유형이. 근데 문제 유형에 따른 그 차이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상위권은 절대 못 간다니까. 거기를 우리가 막 가려면요. 이 문제 각각에 대해서 나에게 요구한 게 이거구나가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 유형이 바뀌니 안 바뀌니? 이거 평가는 똑같잖아. 안 바뀌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27번 보세요. 이름 얻기에 대한 적절이지. 빨리 적절 동그라미. 적절이 무슨 얘기예요? 핵심 하나 그냥 바로 찾으란 얘기야. 선택지 보고 고민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얘는 1번 보고 그냥 답 고르고 넘어가도 되는 거야. 왜냐면 시간 부족하잖아 올해. 지금 부족했잖아. 그러면 1번이 내가 이름 얻기가 뭐지라는 그 생각을 머리에 하는 걸 연습해야 된다고 이거는. 답이 1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름 얻기를 내가 지문 읽으면서 이름 얻기가 뭔지를 잡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여기 보면 앞부분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들쏘 잡는 거잖아. 그걸로 나의 이름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 용기, 사냥 능력. 그걸 시험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의식.
아주 정확한 설명이 사실 가장 가깝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 28번 각각의 밑줄들, 요 밑줄들의 핵심은 뭐예요? 일단 밑줄 문제.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잡는다면, 밑줄 문제는 일단 쉽겠니 어렵겠니 문제. 조금만 더 존재하자. 자, 이 밑줄 문제 쉽겠어 어렵겠어? 밑줄 하나, 지문 한 줄이지. 에이, 쌤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한 줄 한 줄 비교. 그렇게 낼 리가 있나? 평가원이. 그래서 밑줄 문제가 만만하지가 않아. 밑줄 문제는 여기 써 있는 게, 여기 그냥 써 있는 게 티가 팍팍 나겠어? 아니죠. 밑줄은 여기 지문에 있는 내용에 내포된 의미를 묻는 게 밑줄이야. 내포된 게 뭐야? 주로 심리를 많이 묻잖아. 그래서 심리, 또 의도를 묻는다고요. 그러면 봐봐. 얘를 읽고 맞네 이런 생각 쉽게 안 붙는 게 밑줄이라고. 그러니까 밑줄의 기본은 뭐냐면 뭐 해줘야 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심리가 맞나? 이렇게 볼 수 있나? 다시 가서 팩트체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밑줄 문제 핵심입니다. 그럼 사실 4번은 어렵지가 않다고 이게. 심리가 투영이 됐니? 전혀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건 팩트체크하면 끝나는 거야.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그냥 와서 확인하고 찍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틀리게 돼. 빨리 걔를 잡아야 되는 거야. 걔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9번. 에헤이, 29번 쌤이 총평에서도 말했지만 엎드려 뻗쳐야 된다. 투명 의자도 괜찮습니다. 고통을 주란 말이야, 스스로에게. 왜냐,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냐? 서술상의 특징. 이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은 적어도 쌤이 이거 캐스트에도 몇 번을 올렸잖아, 진짜. 적어도 서술상의 특징은 현대소설 보통 1번 문제인데 오늘은 뭐 3번 문제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자, A로 묶어놨기 때문이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0순위가 시점이야, 시점. 그리고 1순위가 묘사예요. 2순위가 요약 제시예요. 3순위 대화.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대화. 4순위 뭡니까? 회상 혹은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적어도 내가 서술상 특징이 평가원이 맨날 탑4를 뭘 내는지는 알자, 적어도. 그리고 물론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90% 여기서 나오지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9번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서술상의 특징 어떻게 찾을 거야? A 읽을 때 무슨 생각했니? 그거를 잡아야 돼. A 읽을 때. 그거 좀 정리해야 되고요. 30번에 빨리 보기 봐봐. 이 보기가 전형적인 뭐예요? 이거 기준이야? 기준 아니야. 얘 뭐야? 이런 게 힌트인 거야. 이 작품을 딱 보면은, 이 내용을 딱 보면 작품의 서사를 잡아주는 거야, 이게. 기준준 현대소설 보기들 최근에 정말 많거든? 걔네들 봐봐. 어떤 힌트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힌트가 있어, 지금. 이 작품의 들소는 주인공이 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지금. 들소는 식량원이자 서열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 요구 방식에 따라 들소를 포획하고자 했던 시도, 이거 뭐야? 빨리 다른 말로 바꿔봐. 들소를 포획하고자 하는 시도, 뭡니까? 사건이에요. 소설의 사건인 거야. 자, 들소를 포획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인공은 물리적 살생의 대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포착하려고 한대. 우린 물론 자신만의 방식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이니까 이 들소를 어떤 예술 작품의 대상으로 삼는다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작품 들어갈 때 적어도 머리에 사건 크게 받고 들어가야지. 뭡니까? 들소를 잡으려고 한다. 실패한다. 그리고 들소를 예술의 대상으로 형상화시킨다. 핵심 사건 크게 2개. 실제 사건 몇 개? 거의 2개. 지금 사건이 없어. 보기가 잡아준 게 다야. 그러니까 이 세트가 시간 회수 세트입니다. 그래서요. 봐봐. 30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지. 그럼 3번 잘 봐봐. 3번. 오한과 신혈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거 뭐예요? 여기잖아. 이미 실패했고 들어와서 그림 그리지. 여기지. 그럼 얘는 예술적 성취죠. 그럼 3번에 공동체 서열에 진입하고자 바로 틀렸잖아. 그러면 여기가 공동체 서열이고 여기는 예술적 성취잖아. 예술적인 형상화잖아. 보자마자 날려야 되는 겁니다. 2개의 사건 잡아줬어. 사건 2개 섞어놨어. 이게 무슨 스타일? 평가원 스타일.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요, 이런 걸 잘 활용하셔야 돼. 보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들 마지막으로 이것만 찾고 넘어가자, 이제. 여기요. A 옆에다 빨리 적자. 서술상의 특징은 무슨 생각해줘야 돼? 일단 서술상의 특징이 무슨 뜻이야? 왜 문제의 뜻도 모르고 문제를 막 풀지? 그럼 안 돼. 일단 문제의 뜻을 잘 보세요. 서술상 특징. 이런 얘기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서술상 특징.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니? 이게 서술상 특징이야. 그러면 A를 들어갈 때 그냥 읽으면 안 되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지 찾아야 된다고요. 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는 곧 들소를 봤어. 처음 그 소는 뱀눈을 향해 막 돌진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뱀눈과 소를 보고 있지 지금. 그걸 어떻게 서술하고 있니? 정확히는 뱀눈이 소를 사냥하는 그 과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지? 그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뱀눈이 사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야? 그래서 2번인 거야.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 누구? 그.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점화가 무엇이냐? 이건 해설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점화. 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찜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고요. 일단 현대소설 최근에 나온 서술상 특징이 정답 다 얘야. 다 초점화죠? 이겁니다. 일단 얘는 모르면 절대 안 돼. 초점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서술하는가? 그가 뱀눈이 사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전체의 핵심인 거야, 핵심. 그리고 적절 문제 핵심 묻는다고 했잖아. 물론 디테일 나올 수도 있겠지? 아니요. 하지만 보통 핵심을 묻습니다. 그러면 29번에 정답 몇 번인 거야? 이걸 설명한 건 2번밖에 없다고. 거기다가 시점은 영순이니까요. 정답이 2번. 그래서 스피드가 생겨야 되는 거야. 스피드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문제 유형을 내가 이걸 읽는 순간 붙여야 생깁니다. 이거 없으면 다 가서 다시 뒤져야 돼. 하지만 A가 끝나면 29번에 답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남기는 거. 그 자세가 우리가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런 사고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자, 길었다. 이제 고전 소설로 한번 가볼까? 존재하고 있어? 솔직히 우리가 막 지금 해설 막 빡빡빡빡 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이 세트를 풀면서 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들어요. 막 너무 아쉽다 진짜. 막 그래도 6평 때 잘하겠다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너무 좌절하지 말자. 애들 이 세트는 아까 말했지만 평가원 할아버지가 와도 힘든 것들이 있어. 애들 근데 공부는 진짜 기세가 너무 중요하다. 이건 쌤이 운동을 좀 해봐서 알아요. 쌤이 검도 유단자 아니니? 유단자. 쌤이 2단인데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묵은 2단이야. 왜냐면 쌤이 보통 승단 심사할 때 3단 갈 때 다 그게 주말에 하는 거야. 토요일 아침. 근데 알잖아. 우리 토요일 아침 제일 바쁘잖아. 그러니까 쌤이 승단 심사를 못 가요. 마치 서해와 같아. 거길 가면 승단이 될 것 같지만 가지 못하는 거야. 바빠서 가지 못하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쌤이 이 사진이 실제로 쌤이 시합 나갔을 때 한번 찍은 사진인데요. 예전에 한번 쌤이 진짜 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전인데 그때 이제 쌤이 3급이었어. 그러니까 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도장 한 6개월 다니면 그냥 주는 게 3급이에요. 근데 이제 3급은 대회에 못 나가진 않아요. 안 나갑니다. 나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가질 않아요. 근데 나는 나갔지. 왜냐? 그냥 나갔어. 근데 이제 나갔는데 검도 같은 경우는 같은 단끼리 이렇게 체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 싸움인 거야. 막 5단이랑 1단이 붙기도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실력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서로 단을 몰라. 이게 몰라요. 그냥 가서 붙는 거야. 근데 5명이 나가. 근데 이제 첫 번째를 선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중요해. 선봉이. 왜냐면 처음에 막 기세를 막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여기서 꺾이고 들어오면 나머지 우르르 다 꺾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장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봉은 약간 싸움 딱들이 좀 나가줘야 돼. 내가 선봉이었습니다. 딱 나갔어. 근데 우리 팀은 약간 좀 그랬겠지. 제가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거야. 근데 쌤이 딱 나갔는데 우리랑 같이 시합하는 상대방이 있잖아. 상대방. 근데 이분도 선봉이 있을 거 아니니? 이분이 쌤을 싹 쳐다보시는 거야. 그랬겠지. 저 사람은 처음 보는데 제야의 고수인가? 아니면 득보인가? 처음 나왔나? 그걸 궁금해서 보시다가 쌤한테 딱 질문하시는 거야. 몇 단이세요? 딱 그러시는 거야. 날 처음 보셨으니까. 그래서 쌤이 저요? 3단이요. Who knows? 3단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이게 동공을 살짝 흔들리면서 전 2단이요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2단이면 적어도 이때 나보다 한 4년 이상 하신 분이야. 그래서 딱 올라왔어요. 근데 딱 서로 마주고 섰어. 근데 잠깐만 눈빛이 약간 약간 흔들리시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머리 이렇게 해야 돼. 그 틈을 주면 안 돼. 왜냐면 틈을 주면 내가 바로 맞을 테니까. 시작 머리 그러니까 그분이 뒷걸음질 치시는 거야. 머리 그러니까 그분 뒷걸음 치다가 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장외라고 하거든. 0.5 정도 내가 이긴 거야.
다시 섰어. 근데 그분 딱 눈빛이 역시 3단은 다르다. 딱 이 눈빛인 거야. 시작한데 다시 눈이 아까보다 더 흔들려 막. 시작하자마자 머리 이렇게 했어. 머리. 그날 쌤이 무려 4번을 장외로 선 밖으로 내보내면서 내가 이긴 거야. 검도 2점 따면 이깁니다. 이긴 거야. 승. 그분의 딱 표정이 바로 수긍. 역시 3단, 내가 3단 이길 수가 없다. 딱 가시더라고. 반면에 우리 팀원들 있잖아. 내가 딱 돌아보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 나 아니까. 그래서 다들, 그때 쌤 별명이 뭐였는 줄 아니? 그때 쌤 생긴 별명이 무혈검이었습니다. 검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승리했다. 왜냐, 한 대도 못 쳤단 얘기지, 이제. 머리 밀어내서 이게 기세인 거야, 얘들아. 공부도 뭐야? 공부도 똑같아, 기세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 나 질 것 같아 하잖아요? 무조건 집니다. 근데, 이거? 평가원적이지 않은 거 있다니까. 평가원적이지 않은 짜치는 거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 있다니까. 중요한 게 뭔지만 알면 뭐가 문제야. 그거 연습하면 되는 거야. 기세 있게 가자. 자, 네, 마지막 세트입니다. 기세 있게 인물 트래킹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일단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전 소설은 시작 부분 있잖아. 시작 부분. 딱 봐도 느낌 오거든. 소설은 2개만 잘하면 돼. 첫째, 인물. 둘째, 사건. 일단 이 세트가 둘 다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대지를 못한 세트야. 둘 다 안 됐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뭘 봐야 되는데 첫째,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이 가계도를 막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연결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노는 순간 끝나, 이미. 이거 일단 연습을 좀 하자. 이것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가 그냥 가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해버릇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렇게 쓰세요, 그냥. 처음엔 써버릇해보면 나중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이 관계도가 머리에 익숙하게 잡혀 있으면 연결이 쭉쭉 돼. 그리고 일단 고전소설은 남편 하나에 어머니가 이렇게 많으시고 어머니의 자녀들도 이렇게 또 많으시고요. 자녀들이 또 어떻게 결혼도 빨리 해가지고 또 부인들이 있고 자식들 또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인물 관계는 다 그려보세요. 그려봐, 연습해봐. 요 정도 가계도를 잡을 수 있다. 나머지 고전소설 다 풀어낼 수 있어, 평가원.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연습합시다. 그리고요, 사건 파악 해야 돼, 사건 파악. 사건 파악 어떻게 하니?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사건 찾는 거야. 사건 어떻게 파악해? 공간 바뀌면 사건 바뀌는 거고 시간 바뀌면 사건 바뀌는 거야. 왜 이걸 문장 단위로 읽고 있지? 문장 단위로 읽으니까 머리 정리 하나도 안 되지. 빨리 바꿔야 돼, 그러면. 문장 단위 아닙니다. 사건 단위예요, 사건 단위. 사건 단위로 얘를 쪼개서 연습하셔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내가 잡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건이 몇 개 정도 나올까? 그거 좀 정리할게요, 같이. 그리고 한번 스스로 꼭 해보셔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지문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이 2가지를 잘 하셔야 된다고. 자, 관계 캐릭터 심리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 보기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얘들 보기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 마찬가지야. 고전 소설이잖아. 그럼 갈래가 있잖아. 얘들 갈래라는 거. 애정소설 아닙니까? 애정소설. 애정소설은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무조건 애정의 장애 요소가 나옵니다. 그 장애 요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개인적 빌런이 나오기도 하고요. 막 모함하기도 하고요. 계획, 계략, 개체 꾀를 막 내기도 하고요. 다 나왔잖아, 오늘. 그리고 장애 요소. 장애 요소 중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니?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래서 권력자만 찢어놓는 그런 게 나온다고. 그리고 봐. 그러면 일단 딱 앞부분에 잠깐만, 공적 명령을 따르면 혼인을 못해? 애정소설인 거야, 그럼 머릿속에. 애정소설은 잠깐만 핵심. 둘이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똑같잖아. 쉽게 사랑하게 하지 않아. 막 장애 요소가 있어, 재밌어. 그 상황에서 3번째 줄에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이야. 공적 권력에 굴복해야 생존하겠니? 아니면 그냥 결혼 밀어붙여 진행시켜 해야 살아남겠니? 당연히 공적 권력이 붙어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고민하다가 대응은 뭐냐? 결정된 거야. 공적 권력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만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10줄이 정리가 된다고. 그게 정리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왼쪽 다단을 개미지옥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같이 오열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자, 일단 그래서 보기대로 갑시다. 그래서 봐봐. 고전소설이 잡아주는 건요, 일단 첫째, 갈래요, 갈래. 갈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갈래를 줬는데, 쌤 그냥 전 갈래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갈래를 줬으면 몰이 빠바바 붙는 것들이 많아야 돼. 애정소설, 가정 가문소설, 영웅소설, 판소리개 소설, 붙는 게 다 달라야 된다고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기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장르 보고 서사의 흐름을 잡아주는 게 복인 거야. 그럼 지금 서사 흐름은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부딪혀요. 공적 권력, 공적 명령. 사적 관계는 개인의 혼약이야. 부딪혀요. 거기서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선택해. 약간 뭐 퀴즈처럼 내고 있잖아. 선택해. 뭘까요? 선택해야지 얘잖아. 선택할 거야. 한편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봐.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는 고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 자, 그리고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킨다. 그럼 이 얘기는 잘 봐. 끝까지 애정 실현이 제대로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문이. 그죠? 서사의 흐름을 잡아준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뒤쪽은 고난이 나오겠구나야.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 그렇게 흘러가잖아. 딱. 자,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날 요런 데 눈이 띠용용용용용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쫙 읽으면 머리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바꾸셔야 돼요. 앞부분은 일단 주태우는 상해의 계모고, 이거는 인물 구조도 그려보고, 1, 2, 3 세 번째 이날 끊어야 돼. 지금부터 뭐야? 사건의 시작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날 무슨 사건인데? 그걸 정리해야 된다. 머릿속에 한 덩어리로. 이날 군주가 중백한테 별빛이 내린다 반해버렸어. 자, 그러자 태후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이미 둘의 관계가 잡혀 있었어야 되는 거지. 태후에게 말씀드리고 시집 가겠다고 하고, 그러자 태후가 상을 아련하고, 여준이 상은 누구야? 왕이겠지. 자, 그러자 왕 또한 태후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왜냐면 아들이니까요. 순순히 따르셨다.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 말씀하셨죠. 중백은 사양해. 우리 알잖아. 개인 혼인 약속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양하지. 그러자 왕이 실랑과 태후를 불러서 태기를 하니. 잠깐만. 실랑은 누구겠어? 실랑은 지금 첫 번째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물에 집중하고 있어야 뉴페이스네? 이게 보인다고. 그럼 실랑은 누구겠어? 이 결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지. 아마도 중백의 가족이겠죠. 그렇다면. 가족 중에 누구겠니? 뭐 누나겠니? 아니겠죠. 아버지 아닐 겁니까? 그러면 실랑과 태후를 불러서 날짜를 박아버렸어. 그냥 5월 순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이어지는 거죠. 이 장면이. 거기다 여기서 심지어 실랑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게 사실은 공간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왜 이렇게 여기서 궁궐에서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대화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본래 평가원의 기출들은 되게 명료하게 공간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많아.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 있는 사건들도 조금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만큼 인물과 상황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앞부분이. 자, 그러니까 부인한테 말하는 거야. 부인한테. 어찌해야 오르리오. 그러자 부인이 오열하여 말하기를.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캐릭터 심리 보라고 했지. 심리는 밑줄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인하라는 거야. 각인해라. 왜냐면 심리는 계속 바뀌니까. 근데 심리를 너무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뒤에서. 선택지는 심리를 무조건 물어보거든. 그러면 심리를 표시해 놓으면 와서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전소설도 지금 밑줄을 치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밑줄을 쳤을 때 도움이 되면 치시란 얘기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내가 했을 때 도움이 돼? 속도가 빨라져? 빨리 찾아? 해야지.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시도해보는 거야. 자, 얘들아 심리 체크. 자, 그럼 지금 부인이 오열하며 말하기를 신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자, 일단 사건은 이렇게 한 9개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요건 쌤이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야. 여기 이날 수매정 가서 공간 다시 감옥 빵에 갇히잖아. 중략 부분에. 그 다음 중략 이후는 무조건 새로운 사건 시작이고요. 거기서만 계책을 꾸미잖아. 이튿날 아침 사건 끊어야 된다고. 이튿날 아침 쇼 하잖아. 자기들끼리 이미 짜놓고 짜고 치는 걸 하잖아요. 아침에. 그 다음 퇴조 후, 요거 퇴궐 직후입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 대화하고, 대내에 들어가서 공간 바뀌었고 대내에 들어가서 보모가 저 집안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개무시하는 얘기를 전달하고, 상서 부중, 이거 상서 집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또 공간 포착이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 하지만 평가원은 이렇게까지만 고어를 쓰진 않는다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상서의 집에 가서, 자, 그래서 공주가 중백이 말처럼 딱 눈치 보면서 나오잖아. 그게 마지막 사건이란 말이죠. 사건을 끊어줘야 머릿속에 지금 이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구나가 잡히는 거야. 요거 꼭 연습해야 돼. 다시 한번 요거는 시공간 바뀔 때 끊고 사건의 덩어리 파악하는 거 연습하세요. 이건 수능 날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 잘해야 돼. 이게 빨리 돼야 소설이 빨리 잡혀.
자, 그러면 이제 오열하는 부분 한번 가보자. 오열하며 말하기를. 일단 이 부분 봐라. 첩의 뜻이 착잡합니다. 얘들 심리 체크. 착잡합니다. 이 부분이 또 고어가 많아요. 결혼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라 옳지 않고, 현효가 중백으로 가면, 잠깐만요. 얘들 인물에 늘 집중하라니까. 현효가 그럼 누구겠어? 중백과 사랑하는 바로 그녀인 거야, 그녀. 현효가 중백에게 가면 우리가 다들 shut the fuck 되니까 어떡하지? 자, 영윤의 위세와 풍채가, 영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중백이가 영윤이었잖아. 앞부분에 좌영윤 나오지. 좌영윤 이중백이다. 그러니까 호칭, 연결, 트래킹하고. 자, 영윤의 위세와 풍채가 창부로 차납게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어찌 신의를 쳐버리겠습니까? 걱정이네 진짜. 제가 여자를 쉽게 버리려가 아닌데 말이야. 만일 현효와 성례한 다음엔 이 모든 게 다 끝나겠지. 만사 혐의가 없어질 터이니. 이 얘기는 자, 결혼했으면 이제 거칠 게 없잖아 둘이. 그러니까 군주의 은혜를 당연히 막아버리겠지. 둘이 결혼했는데. 그래서 현효 있는 곳에 맨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기분 안 좋아? 군주가 기분 안 좋잖아. 그럼 어떡해? 집안이 잣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현효의 연년 약질, 이거를 누가 알겠어? 연약하다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면 몰라도 된다고. 현효가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 자진. 이렇게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다니. 자살이란 뜻입니다. 자살할 것이니? 제 나이가 어리고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게 될 거야. 결혼시키지 말자. 차라리 성례 말고 중백이 군주 가까이에서 그냥 이렇게 잘하면 소저가 누구겠어 그러면? 중백이겠어? 아니겠지. 소저는 여인 아닙니까? 누구야? 현효밖에 없잖아. 그러면 소저의 일신이 고요한 데서 편안하게 어가가 간섭하는 바가 없으면 과부가 되더라도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줄씩 번역해봐도 평가원보다 난도가 높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하나하나 점점 좌절하지 말란 말이야. 어차피 답은 뭐니까. 답은 결혼시키지 말고 거래 보내자 이거잖아요. 어차피 왕의 말을 듣자가 끝이거든.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봐봐. 왕의 말을 듣자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적 권력을 굴복하자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나가면 더 잘 잡히지 당연히. 안 그래?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번역을 해보자. 무너져요. 무조건 무너져. 방금 봤잖아. 무조건 무너지지만 그게 아니라 가인을 버리고 어찌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안 되는데. 왕한테 보내야 되는데 얘를. 공주랑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인다고 이 부분이. 군주의 은혜를 받고 삼가지면서 방자하며 차마가 집안에 미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공주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 이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 일부의 단어들 아무도 모른다고요. 다. 그런 건 안 낸다고 절대로. 다 읽고 나면 무슨 말이다? 그래, 일단 살고 보자. 요겁니다. 살고 봅시다. 자, 그러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이제 이어지는 거지. 자, 이 부분은 줄거리 정리로 가보면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중략 바로 밑이에요. 중략 바로 밑에. 일단 A를 봐. 지금부터 A와 B. 이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니? 33번 문제. 이거 평가원 똑같이 나온다? 평가원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거야. 33번은. 왜냐? 지금 33번의 정답 1번이죠. 1번이 뭐 물어본 거니까. 그냥. 일단 A와 B가 지금 발화잖아. 말이잖아, 말. 말이 샥. 눈을 떠야 돼. 다 왔어, 다 왔어. 일단 A와 B 있잖아. 말이야, 말. 말이 좀 길어. 이 말 처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무조건. 첫째, 의도를 봐야 된다. 둘째, 말하기 전략을 찾자. 이거 지금 이제 강의를 안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발화라는 건 말이 긴 거 방금 봤잖아.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어머니 말 10줄 다 합치면 뭐야? 야, 우리 생존을 택하자. 이거 한 줄이야. 그게 의도인 거야. 그 의도는 언제 찾아야 되니? 토끼할 때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왜 이렇게 말이 길었던 거야?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집안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니니? 이거 막 보면은 가정도 하고 있고 뭐 대비도 하고 있고 다 말하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와 전략이야. 모든 말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수능은 딱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A 읽을 때 뭐 하셔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되지. A를 어떻게 그냥 읽어? A 읽을 때 뭐 보셔야 돼? 의도가 뭐지를 한 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 A가 되게 짧아. 이 정도 의도 충분히 찾아요. 거기다 첫 줄에 완벽한 힌트가 하나 있잖아. 뭐니? 계책이요. 계책. 자, listen. 지금부터 계책을 말할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계책이 뭐지야, 그냥. 계책이 뭐지? 계책이 뭐야? 계책이 이거야. 중백의 죄를 사해서 문주하라. 왜냐면 그래서 줄거리 상황이 중요한 거야. 지금 빵이 있잖아.
얘를 좀 내보내고 O 소절을 걷다 실어서 가서 결혼시켜버리자. 그러니까 A 핵심은 계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저러 쿵짝쿵짝 하자고. 요게 이제 A인 거야. 자, 그러자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듣고 괜찮았다. 그래서요. 자, 주연이 이튿날, 이튿날 딱 끊어줘야 되는 거야. 이튿날. 그럼 다음날 뭐 하겠어? 계책을 실현하지. 실현하겠지. 그리고 주연이가 아까 누굽니까? 이 계책을 말한 사람이었잖아. 주연이 말하기를 전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모른 척하는 거야. 서로 연기하는 거지. 그대가 경에 근심을 덜게 하라. 그러자 주연이 다시 말하기를 이중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짧아도 뭐예요? 대화가 짧아도 의도 찾고 전략 찾는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짧으면 전략이 많이 없겠지. 그냥 다 의도지. 찾기가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 B도 가보자. 그럼 B를 가보세요. 여기서도 핵심이 뭐겠어? 의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상이 중배기를 풀어줬고요. 그래서 심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 부분 보면은 계책 100%야? 아니잖아. 그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그걸 훨씬 어렵게 낼 수도 있다고요. 평가원 이걸 무조건 어렵게 살렸을 거란 말이야. 여기선 별로 안 살렸어 근데. 자, 디귿 두 줄 위에 총애하고 밑줄 심리 체크. 사실은 중배기를 이뻐했어 상이. 이뻐해서 자 뭐 해줬어? 그럼 봐봐. 심리를 보면 사건이 같이 보이는 거야. 이뻐해서 뭐 한 거야? 오히려 승품해줬어요. 승진시켰다고 오히려. 그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 애들 심리를 봐야 그래서 사건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두 줄 밑에 신부인이 놀라고 슬피 울어 사은 퇴조하니 퇴궐하니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간 거야 이제. 딱 끊어줘야지. 집에서 엄마랑 대화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놀라 슬퍼 울며 말하기를 일단 B로 가자. 마지막입니다. B예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의도를 조금 더 핵심.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운명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건 군주가 만든 일이야. 내가 다 알아. 그럼 지금 봐. 여기서 핵심은 뭐야? A는 계책을 꾸몄지. B는 뭡니까? 계책을 간파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그 계책을 간파하고 있어. 이번에 소자를 자신으로 삼은 것도 주연과 태후의 개그야. 다 알아.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의도지. 소자가 제국으로 간다면 틀림없이 오씨를 참살하려고 하니 어찌 빡치지 않겠습니까? 자, 군주는 응당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의도는 나 계책 다 알고 있고 내일 공주 올 거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군주는 본래 병이다 핑계하고 나오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안다고 이미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고전소설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봤어? 그래서 부모를 보내서 살폈더니만 사람들마다 반가워하고 막 사색을 아무도 안 해. 다들 막 부모 왔어 막 이러니까 부모가 대기하며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러니까 군주가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정리하자 얘들아. 자, 이 세트 핵심 31번은 야 근데 솔직히 이건 진짜 짜치는 게 맞아. 아니 야 사건이 이렇게 많고 사람의 말이 이렇게 고어가 많이 섞여 있는데 거기다가 말하기 지금 이 아주 한 줄의 내용을 넣기 때문에요. 31번은 괜찮습니다. 평가원 이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31번은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중백이 군주의 혼인을 거절했으나 상이 강제로 이 부분은 어디야? 앞이지. 완전히 앞부분 사건이지. 두 번째 사건이죠. 공주가 반한 그 다음이잖아. 거기로 가서 빨리 팩트 체크하시는 거야 이거는. 근데 팩트 체크 후 나발이고 없었을 거야 이번 시험에선. 왜냐? 체크할 만한 그 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트는 그 토대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일단 평가원은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역대급 가장 정보가 많은 세트 중에 하나였을 거야. 24학년도, 25학년도 정도의 고전소설 6평이요. 그 정도가 가장 난도가 높은 정도의 수준인데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빡세게 나오진 않지만 훈련할 때 뭐 하면 좋아? 어렵게 공부하면 좋아. 이런 거야.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알지? 모래주머니 달고 달리는 거야. 그러면 조금 느릴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좀 사건도 끊어봐야 되고 인물 관계도 해봐야 되고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날은 모래주머니 던진 다음에 빨리 달리는 거야. 평소에 모래주머니 달아봐야 돼. 31번은요. 자 2번이 답이잖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가서 팩트체크 해야 돼. 근데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 31번 빨리 버려야지. 얘 팩트체크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사건의 덩어리가 있어야 어디로 가서 팩트체크 할지가 머리에 싹 잡혀 있어야 돼 순서가. 그거 없이 가서 뒤진다? 불가능합니다. 사건 잡는 게 먼저야 31번. 31번 얘 조금 짜친다. 32번은요 전혀 아닙니다. 리을이지. 일단 리을 어떻게 하려겠어? 아까 똑같잖아. 리을 밑줄 보고 가서 팩트체크 하세요. 요거였잖아요. 그럼 리을.
리을은 그리고 대희하여 왜 기뻐했냐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오잖아. 도모는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 그 한마디를 놓치면 안 되지. 정답 4번이지. 이들의 숨은 속내? 숨은 속내가 없다고 전달하고 있잖아. 그죠? 자, 얘들아 33번. 이 문제는 뭐야? 의도 파악 문제야, 의도. 그러면 적어도 A 읽으면 머리에 뭐는 있어야 돼? 의도는 있어야 돼요. 전략은 하나하나 다 생각할 수는 없어. 전략은 이 문제 팩트 체크입니다.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왜 팩트 체크인지 뭐 하나하나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전략은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거 독해할 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이면 보지만 나중에 얘는 팩트체크예요. 전략이라는 건. 뭐 가정했네, 비유했네, 고사인용 다 팩트체크입니다. 얘네들은. 의도는 머리에 있어야 돼. 의도는 개체 꿈이었다. 다 알았다. 근데 1번 봤더니만 너무 땡큐하게 의도가 그냥 써있네. 그러니까 1번이 그냥 답인 거야. 얘는 의도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33번의 답이 이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내가 이 대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 찾는 거, 한 줄 정리하는 거,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34번 정답은 윤호아람생 2번이지?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이거 틀리면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존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자. 자, 얘들아 그래서 이 세트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문학 같은 경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취할 거 취한다, 뱉을 거 뱉는다. 그리고 이 세트를 통해 쌤이 사실 이 세트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잡아주려고 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세트를 통해 그런 걸 좀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 이 문학의 문제 유형이라던가 내가 접근할 때 어떤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갈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라던가 문제들이 자주 출제했던 빈출된 출제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준이나 그런 확신을 좀 더 탄탄하게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이 아픔이 이 비 온 뒤에 단단해진다고 하잖아. 이 아픔이 6평 때는 또 점수로 나올 테니까 파이팅 하자. 자, 우린 또 독서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